2025년 4월 18일 날씨. 오늘 날씨 좋은데? 기분은 좋음. 오늘은 은평구에 위치한 영분식 코너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응암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이내로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위치였고요. 오늘 다녀온 식당 또한 어마무시한 곳이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착하기 전 간략히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영분식 코너라는 가게는 73세 할머니께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혼자 운영하고 계시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떡볶이집을 하시다가 현재 응암역에 영분식 코너라는 이름의 가게를 차렸다고 하시고요. 처음에는 분식류도 판매를 하셨다는데 지금은 과거보다 학생 수가 줄어서 현재는 안주류를 주력 상품으로 밀고 가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직접 갔다 와본 결과 거의 동네 주민 또는 아저씨들의 아지트가 된 가게였고요. 외관과 내부의 비주얼이 노포식당 고레벨의 경력자들만이 입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만 같던 가게였습니다. 어느새 저는 곧 노포 경력 7개월 차라 긴장보다는 설렘 뿐이었고요. 물론 제 나이는 아직 20대 중반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직장의 첫 출근까지 한 6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틀에 한 번꼴로 하루는 알바를 하고 하루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지내고 있고요. 오늘은 촬영을 가기 전 서초역에 있는 어느 한 매장에 설거지 알바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성수동에 위치한 대박 매장에서 설거지 알바 맛을 제대로 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 맛을 잊지 못해 끊을 수가 없었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직 준비를 하면서 잠시 쉴 수도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와중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걸 보면 이거는 거의 ADHD일 가능성도 열려 있겠다고 스스로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저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물론 저도 원래 계획은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다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본질적인 성격상 그게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언제부터 제가 이런 ADHD가 의심되는 사람이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혹은 어떤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지내면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스스로한테 서운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거지 알바들을 했던 이 순간들마저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 밑거름이 될 거를 알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저의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사실 요식업계에서 한 획을 긋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의 브랜드를 만들 거라는 뜻이고요. 제 브랜드는 아마 제가 30 초반 정도에 탄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6, 7년 뒤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식업 회사에도 취업을 했던 것이었고 지금 들어가는 직장도 요식업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열심히 살아두는 것이기도 하고요.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또한 간략하게 이야기를 잠시나마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중 하나가 다양한 음식과 많은 식당들을 접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식당 혹은 유명하고 맛있는 식당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왕 다니는 거 이걸 자서전 마냥 평생 기록으로 남기고 사람들한테도 좋은 곳이 있으면 소개해드리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이었고요. 아무튼 언젠가 제가 요식업계에서 한 획을 긋는 그날까지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앞에 잡담이 좀 길어졌네요. 이제 식당에 도착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 오늘의 목적지인 영분식 코너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외부는 분식집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간판에는 순댓국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테이블이 4인 기준 3개 정도로 정말 협소했고요. TV부터 그냥 모든 게 정말 오래된 세월이 느껴지는 가게였습니다. 사실 가게에 입장했을 때는 앉을 자리가 없었고요. 그냥 합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 저기 저기요?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석 제안을 받았으나 다행히도 자리 하나를 내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입장하기부터 진정으로 노포스러운 가게에 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요. 아무튼 메뉴판입니다. 이곳이 가격도 전체적으로 저렴해서 사실 하나씩 다 시켜서 맛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한쪽 벽에 슬며시 번데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순댓국 전문이라고 적혀있던 간판을 잊지 않고 순댓국을 주문하고 족발과 닭발까지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메뉴에는 없었지만 뭔가 가능할 것 같아서 계란 프라이가 가능한지 여쭈어 보았고요.
그랬더니 바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가격은 하나에 1,000원이었고요. 아무튼 기다리다 보니 주문한 족발이 나왔습니다. 사실 가격이 저렴해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막상 비주얼을 보니 상당히 가슴이 떨렸고요. 미니족이었고 사장님이 직접 손질부터 삶으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살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바로 납득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외적으로도 상당히 쫄깃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란 프라이도 하나 나와주었고요. 다음은 순댓국이 나왔습니다. 팔팔 끓는 상태로 나왔고요. 이것 또한 가격이 일단 6,000원이라 크게 기대를 안 했지만 막상 또 푸짐한 비주얼을 보니 상당히 가슴이 떨렸고요. 위에는 들깨가루와 부추가 살포시 올라가져 있었습니다. 뽀얀 국물은 아니었고 양념이 이미 다 되어 있는 듯한 얼큰한 비주얼이었습니다. 공깃밥도 물론 나왔고요. 밥의 양 또한 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댓국을 주문하면 나오는 사장님께서 손수 담그신 묵은지와 볶음김치였고요. 김치 또한 첫인상부터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게 참 맛있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한 닭발. 이것 또한 가격이 일단 4,000원이라 딱히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또 비주얼을 보니 예사롭지가 않았고요. 국물에 막 졸여진 닭발은 아니었고 양념에 가볍게 버무려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발 사이즈는 못해도 성인 남자 발 사이즈는 되어 보였고요. 아무튼 족발부터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일단 족발에서 잡내나 누린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손질을 정말 야무지게 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족발 전문점이 아닌 이상 가끔은 돼지털이 좀 보이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족발은 제모가 이쁘게 잘 되어 있었고요. 미니족이라 어쩔 수 없이 살이 많이 붙어 있진 않았지만 그 조금의 살들은 참 쫄깃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미니족은 살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게에서 먹어 그런가 오늘따라 서운하지가 않았고요. 족발 자체에 간은 강하지 않았고 한약재의 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우젓을 찍어 먹으면 딱 좋은 정도였고요. 아무튼 순댓국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일단 먹기 전부터 머릿고기와 순대의 양이 서운하지가 않았고요. 간 자체는 짜지도 그렇다고 슴슴하지도 않았습니다. 후추의 칼칼한 향이 잘 느껴졌고 매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라면 스프 맛과 비슷한 감칠맛이 느껴지는데 미원이나 다시다의 감칠맛 같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도 국물에서는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고기 육수의 맛이 느껴졌고 깔끔하다 느껴졌습니다. 그냥 밥이랑 쓱쓱 비벼서 그 위에 김치를 살포시 올려 먹으면 행복할 수가 있었고요. 사장님의 손맛이 좋다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고기에서 냄새 또한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참 대단한 6,000원의 감동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닭발도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살짝 달달구리한 게 떡볶이 양념 같다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케찹의 맛도 느껴지면서 고추장의 맛도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간이 자극적이진 않았고요. 닭발의 양념들이 깊게 스며든 게 아니라 살짝만 버무려진 느낌이었지만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은 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닭발이 따뜻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서운한 감정은 살짝 올라왔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인상이 너무나도 좋으신 가게 사장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메뉴판의 가격들을 한번 쳐다보면 서운한 것 또한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다녀온 영분식 코너는 사실 노포식당 입문자들 혹은 낯을 좀 가리시는 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조금 높다고 느껴졌고요. 그 이유는 일단 가게 자체가 상당히 좁아서 손님들과 거의 등을 맞대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먹어야 했고요. 손님들 대부분들도 동네 단골 아저씨분들이라 혼자 방문을 하면 살짝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격이 참 착해서 2차로 가볍게 술 한잔하러 들르기에 좋은 식당이라고도 느껴졌고요. 사장님 또한 인상도 참 좋으시고 성격 또한 너무 좋으셔서 좁고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가게였지만 먹는 내내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식들 맛은 막 특별하고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만 분명 이 가게만의 맛이 존재했고요. 개인적으로 이 집의 킥은 순댓국과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였습니다. 족발도 물론 참 맛있었으나 식당을 다녀와서 일기를 쓰는 지금 시점에는 미니족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 많지 않은 살점들이 떠올라 순댓국에 조금 밀렸고요. 닭발도 일단 가격이 4,000원이라 이거에다가 가볍게 소주 한잔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다 느껴졌습니다. 오늘 또한 식사가 끝날 무렵에 사장님과 대화를 잠시 나누어 봤고요. 사장님 여기 몇 년 하셨어요? 오래 했어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20년 넘었어요? 대박이다. 원래는 떡볶이만 하셨어. 아, 근데 이제는 안 하시는 거고요. 너무 뭔가 이런 저는 노포 좀 오래된 데를 아 저요?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먹어가지고 이런데 좀 오래된 데 오면은 좀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감동이 있어요 항상. 예, 예. 뭔가 요즘 저는 술집보다 좀 이상하게 나이가 막 아직 많지도 않은데 예, 이상하게 이렇게 오래된 데 오면 정감 같은 거를 또 느끼면 예, 좋아요. 또 나중에 제 장사를 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막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당들을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예, 먹어보고 그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이런 오래된 식당만이 주는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을 찾아 돌아다닐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다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또 과자 쇼핑을 조금 해주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초코과자 같은 군것질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고요. 식당에 다녀와서 일기를 쓰다가 갑자기 치킨이 땡겨서 배부른 배를 이끌고 조금 사왔습니다. 저는 양념치킨 중에는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의 양념이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소스인 것 같고요. 소리만 들어도 참 깔끔합니다. 지금 치킨을 다 먹고 배부른 배를 붙잡은 상태로 일기를 쓰고 있는데 잠도 오고 더 이상 이제는 글이 안 써지네요. 아무튼 오늘도 참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일기도 끝!